대한민국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 만경평야. 이 비옥한 땅에서 조선인들이 키워낸 소중한 쌀은 수확하기가 무섭게 군산항에서 배를 타고 사라졌다. 드넓은 평야 가득 백미를 생산했으나 굶주림에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억울한 시대. 식량 수탈의 한은 아직도 저 평야에 알알이 맺혀 있다. (1899년) 개항한 전라북도 군산. 이곳은 식량 수탈의 아픔과 항거의 역사가 아로 새겨진 도시다. 한강 이남의 황해안 일대에서 가장 큰 강이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이 금강인데요. 강이란 곳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주 중요한 물류의 고속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종정부 때 이미 1899년경에 이 군산을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일제강점기 들어서는 바로 이 군산의 그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할 어떤 용이함이 있었고요. 동시에 호남 평야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또 군산이다 보니까 이곳이 수탈의 전진 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비옥한 평야와 바다에 인접해 있는 위치. 군산은 일제에 억울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이 주도한 산미 증식 계획, 농촌 진흥운동으로 생산된 양질의 미곡은 철도와 도로를 통해 군산으로 집산됐고 곧바로 항구에서 대형 선박을 타고 오사카, 고베, 도쿄 등으로 이출됐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은 이제 군산항 부잔교라 부르는 시설인데요. 이곳은 인천항처럼 바다를 이렇게 메워서 도크 형태로 물을 가둬두는 방식으로 항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강 하구이다 보니까 이곳을 막게 되면 강물을 유통시킬 수가 없잖아요.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히 큰 황해의 특성상 썰물 때는 큰 배가 접안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때나 수탈을 하고자 했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부잔교라는 시설입니다. 밀물 때는 함께 이 부잔교 시설이 올라갑니다. 물에 뜨니까요. 또 썰물 때는 함께 내려가면서 썰물 때든 밀물 때든 언제나 대형 선박들이 접안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언제든지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부잔교. 수탈의 배는 자유로웠다. 일제 때는 총 6개의 부잔교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지금은 3개가 남아있지만 그 얘기는 3,000톤급의 배들 6대가 한 번에 접안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양의 쌀들을 수탈해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인 거죠. 조선총독부 농립국 기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2년 뒤인 1912년에 비해 1928년에는 쌀의 수확량이 50%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일본에 나가는 물량이 3배나 증가해 조선인들의 끼니는 여전히 가난했다. 당시 조선인의 13%만이 쌀을 주식으로 섭취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곡으로 쌀을 대신했다. 그 당시에 논의 지가만 따져봤을 때도 일본 논의 지가가 조선에 비해서는 13배 비쌌어요. 그 얘기는 조선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경작에 대한 그 토지 비용만 해도 13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노동하는 인력, 즉 농부들만 해도 식민지 조선에서는 거의 염가에 데려다가 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행여 단위 면적당 쌀의 소출량이 적다고 해도 아주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사였던 겁니다. 돈을 지불을 하긴 했지만 이것은 무역이 아니라 수탈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역이라고 한다면 그 판단의 주체는 조선이고, 수탈이라고 한다면 그 판단의 주체가 일본인데, 조선에서 쌀을 경작해서 일본으로 반출해 가는 것은 조선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일본 정책 당국의 의지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역이라기보다는 수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조선인들이 피땀으로 키운 쌀을 수탈해 막대한 부를 이룬 일본인들은 군산에 집을 짓고 아예 정착해 살기도 했다. 가옥 안쪽에 정원이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 가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군산. 포목점을 운영하며 상업으로 부를 일궜던 히로스 게이사부로의 집도 신흥동에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이 군산 시내 신흥동에 있는 일본식 가옥도 당시의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규모가 상당히 좋고 뭐 완성도도 빼어난 그런 수작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일본인들은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고리대금업,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율의 소장료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조선식산은행은 일본인들에게 아주 싼 이율로 돈을 빌려줬는데 일본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시쳇말로 돈놀이를 했던 거죠. 기록에 따르면 군산에 사는 일본인의 한 80에서 90%가 고리대금업에 종사했을 정도라고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율의 소장료도 아주 큰 부 확장의 도구였었는데요. 당시 역시 기록에 따르면 소장률이 대략 한 60에서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100kg의 쌀을 수확을 하면 그 중에 60에서 70kg을 일본인 지주에게 줘야 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고율의 소장료와 또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일본인들은 부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었고 조선인들의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했던 거죠. 군산세관, 조선은행, 조선미곡창고, 일본식 사찰 동국사 등 일제가 미처 지우지 못하고 간 식량 수탈의 증거는 군산 곳곳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아픈 과거를 군산은 스스로 없애지 않았다. 역사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멈춰 있는 듯 고요한 폐역. 임피역은 일제가 전라북도에서 수탈한 농산물을 군산항으로 옮기는 데 사용했던 작은 간이역이다. 일본은 그 일제 강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호남 평야 일대에서 많은 쌀들을 수탈해 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때 그 호남 평야에서 바다 쪽 항구가 있는 곳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군산선을 놓게 됩니다. 그게 1912년이었어요. 일제 강점 2년 만에 군산선을 놓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호남 평야에서 군산항을 통해서 쌀들을 수탈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요한 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피역입니다. 1930년대 역사의 모습이 잘 재현되어 있어 현재는 하나의 관광지가 된 임피역. 건축적, 철도사적으로도 이곳은 중요한 과거의 증거다. 일본은 일제강점과 거의 동시에 이 호남 평야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쌀들을 일본으로 수탈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912년에 익산에서 군산항까지 연결되는 이른바 군산선을 놓게 되는데요. 군산선을 놓은 목적은 뭐 사람이나 물자의 수송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쌀을 수탈하기 위한 그러한 철도였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뒤로 보이는 임피역 주변에 미곡 저장고를 운영했을 정도로 쌀과 군산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일제 때 수탈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바로 이 임피 역사를 비롯한 군산선 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득 백미를 싣고 군산항으로 내달렸던 기차. 기차는 조선인들의 노동과 피와 땀을 수탈해갔고 그 값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역사의 한을 남기고 갔다. 식량 수탈의 흔적들, 나아가 식민지배 가장 뚜렷한 족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군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좀 어둡고 씁쓸하고 또 기억하기 싫은 역사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된다는 어떤 다짐으로서라도 이 군산의 역사유산이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존재로서 이 군산의 일제 때의 흔적들이 보존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의 흔적을 제 몸의 일부로 안고 있는 군산. 드넓은 바다도 아름다운 평야도 군산의 한을 위로하지 못한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겠노라 결심했던 그때. 군산은 지금도 그때의 아픔을 가슴 저리게 기억하고 있다.